네, 이번 시간에는 명제 중단 학습 점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에 대해서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명제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또 응용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 정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명제와 조건이 있었는데, 자, 명제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거짓이면 X표로 하라고 했는데 자,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1 더하기 2는 4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틀렸죠. 예, 근데 이게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금 틀렸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명제는 명제인데 자, 무슨 명제가 되냐면 자,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자,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뭐였냐면 자, 조건은 뭐를 포함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문자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판별될 때, 자, 그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사실은 뭐에 해당된다? 조건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복수가 있겠지만, 자, 부등식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는 그죠? 조건 부등식, 하나는 뭐다? 절대 부등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그런 부등식을 뭐라고 했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명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문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에서 명제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자, P이면 Q이다 라고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건 무슨 문이라고 불렀다? 그죠? 조건문이라고 불렀고, 자, 이면 앞부분을 뭐라 불렀어요? 자, 가정이라고 불렀고, 자, 이면 뒷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결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각각 PQ는 조건인데요.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 뭐가 됐었죠? 그죠? 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자, 무슨 집합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진리 집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명제와 우리가 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려고 하면,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P가 어디에? 그죠.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진리 집합끼리 비교를 했을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자, P이면 Q이다도 뭐다?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P가 Q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고, 자, 거짓이라고 했을 때, 자, 모든 경우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자, 틀리는 경우가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틀렸다고 봤어요. 자, 그 예를 뭐라 불렀다? 예, 발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자, 발레는 어느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하네요. 자, 안 하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발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바로 발레가 되는 것이고,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발레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항상 뭐가 된다? 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A 빼기 B가 공집합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A가 어디에 포함될 때다? 우리가 B에 포함될 때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가 어디에 포함될 때, 자, Q 안에 포함될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그 명제는 뭐다? 참이다 라고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자,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뭐다? 바꿔주는 것을 바로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에서, 자,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면, 바로 Q이면 P이다가 뭐가 된다? 역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을 가정으로, 자, 가정을 부정한 것을 결론으로 보낸 것을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그죠? 우리가 대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자, 명제가 참이면 항상 참이 되는 건 뭐였다? 바로 대우였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법에도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자, 반대되는 경우가 그렇죠.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자, 그리고 명제로 따지면요 부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와 자, 우리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의 참것이 일치합니까? 그죠? 이거는 O가 됩니다. 위에는 우리가 X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대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때 명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명제에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모든 실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해집합이 진리 집합이 뭐가 된다?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가 된다? 자, 참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다? 네, 그때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자, 뭐만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라면, 자, 공집합만 아니라면 뭐가 된다? 우리가 바로 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뭐가 된다면, 그렇죠? 그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면 바로 공집합이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서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0보다는 뭐가 된다? 작거나 같은 걸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실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작거나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같은 경우는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x가 3인 경우는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도 지금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참거짓수 구분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겹화살표를 썼었고요. 자, P와 Q 이름을 각각 줬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P는 자, Q이기야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고요. 자, Q는 P이기야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 조건도 성립하고 충분 조건도 성립하면 자, 뭐가 되겠어요? 자, 바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셨는데,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증명이라고 하는데, 자, 뭐를 이용했죠? 그렇죠.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그 과정이 우리가 맞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으로 증명이 된 명제를 뭐라 불렀다? 그렇죠. 정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도 나중에 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증명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는데요. 자, 우리가 부등식에는 조건 부등식, 그죠? 자,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그런 식이 있는가 하면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우리가 그런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왜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에 x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데 0은 0보다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도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수 x의 경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명제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셨죠? 근데 여기는 그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명제를 말하는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은이 보겠습니다. 자, 0은 작은 수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나요? 자, 이거는 작을 수도 있고 안 작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음수, 0보다 더 작은 수는 뭐였어요? 음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은이는 우리가 좀 명제를 맞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이 1이면 x의 1입니까?
자, 일단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명제가 되겠죠. 자, 왜냐면 자, x제곱이 1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x는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자,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는 자, 맞는데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거짓이 돼요. 그래서 각각은 우리가 조건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이면으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바로 조건문이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P이면 Q이다라고 나타나는 이 조건문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수지 보겠습니다. 자, 4-x에서 1보다 크다. 그럼 이건 우리가 명제냐? 그럼 이거 명제가 아니죠.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조건 부등식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네, 풀어주면 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x는 뭐다? 자, 3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3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3이 되는데 그 이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도 우리가 잘못 말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진이랑 아까 맞게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태호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습니까?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면 자, 무슨 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정답을 말했냐면 서진이하고 태호가 우리가 바르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명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한번 각각 판별해 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의 배수이면 36의 배수이다. 자, 일단 명제부터 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의 배수이면 36의 배수입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12라는 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12는 뭐의 배수이다? 6의 배수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6의 배수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해서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요 진리집합을 P, 요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자, P는 뭐가 되냐면 6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6이 12, 18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 우리가 36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6,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자, 72, 108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집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뭐가 바로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여기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역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요걸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했네요. 자, 역은 뭐가 되냐면 자, 36의 자, 배수이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6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바로 36의 배수는 항상 뭐의 배수가 된다? 6의 배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여기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결론을 부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36의 배수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결론은 뭐가 됩니까? 자, 가정을 부정을 해야겠죠. 자,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대우가 되겠어요.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참 구분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명제가 뭐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대우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대우가 된다. 역하고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1이면 자, x제곱이 우리가 1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진리집합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 x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결론도 뭐가 되냐면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자,
바로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뭐다? 같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P면 Q이다도 P는 Q 안에 포함이 되고요. 자, Q도 역시 뭐다? P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P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명제도 참이고 역도 뭐다? 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x제곱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은 얼마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역을,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것이 가정으로 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한 것이 우리가 결론에 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아니다라고 들어가면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 맞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래 명제가 뭐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도 뭐다? 네, 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역과 대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두 조건 PQ가 있을 때 자, 무슨 조건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하나는 무슨 법? 그죠? 하나는 화살표법. 자, 하나는 뭐다? 바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조건이 뭐로 주어져 있냐면 바로 뭐로 주어져 있다?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죠? 이게 부등식으로 주어지면은 자, 어디 위에? 그죠? 수직선 위에서 바로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1보다 뭐하다?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P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Q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보다 크죠? 그럼 2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P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Q를 뭐하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럼 실제로는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참이다, 거짓이다? 자,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자, 왜냐면 발레를 들이면 어떤 걸 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5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는 뭐보다 크지만 1보다 크지만 2보다 크지는 않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게 참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는 Q이야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인데 그렇게 P가 더 커버리면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로 무슨 조건이다?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P는 X는 Y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Q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이 뭐다? Y제곱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자,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는 뭐가 된다?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X는 Y하고 X는 마이너스 Y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화살표법으로 한다고 하면 X는 Y면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P면 Q이다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P가 어디? Q에 부분 집합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우리가 무슨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법? 그죠? 화살표법. 하나는 뭐다? 그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4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면 나 Q에다가 뭐다? 참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쵸. 쌍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 P가 어디에? 자, 나 Q면 뭐가 된다?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합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P고,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P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그럼 Q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Q는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Q는 어디냐면 Q의 여집합이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니 바로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안 만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요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바로 요 경우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PQ는 서로 무슨 관계? 네, 서로 소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니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경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P하고 Q를 합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바깥 부분이 뭐하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뭐가 되냐면 P 여집합, 교집합, Q가 뭐죠? 그쵸.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P의 여집합. 이것도 맞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P 여집합, 교집합, Q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Q에서 뭘 뺐다? P를 뺐는데 Q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뺄 P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서로 소라는 말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냐면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인가요? 자, 이건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가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P에서 Q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자, 왜냐면 원래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A에서 뭘 빼줘야 되죠? 그죠? 겹치는 거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P에서 Q를 빼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뭐다? 자, 이 문제는 바로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리을은 틀렸고요. 자, 뭐다? 니은하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벤다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자, 모든하고 뭐다? 어떤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했을 때 자,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될 때?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그런데 만약에 뭐가 되지 않으면 자, 전체 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자,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집합이 뭐만 아니면 그죠? 공집합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참이 된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만약에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된다면 공집합이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의 부정은 뭐였죠? 그죠? 어떤. 자,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일단 요거 명제부터 한번 참고짓을 한번 구분해 볼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큽니까? 네, 맞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 자체는 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을 더했대. 그럼 당연히 뭐다?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정 취하면 뭐가 될까? 네, 거짓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 한번 취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모두는 뭐로 바뀐다? 어떤. 자,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죠? 자, 우리가 조건에서는 바로 여기는 조건은 크다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크다의 반대가 뭐가 되죠? 작다가 아니고 뭐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경우 있나요?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x제곱은 항상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을 더하면 항상 뭐다?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래. 없죠? 그래서 어떤 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됐다? 예, 그래서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번에는 어떤 실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바꾸면 뭐가 되죠? 그죠? 모든 실수, 자,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명제가 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2x-0보다 작습니까? 있나요? 없죠. 왜 없냐면 절대값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을 부정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 참이죠. 그럼 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참이 되는지 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된다?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 사실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이 들어갈 때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참이고요.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자, 뭐가 존재한다? 반례가 존재하면 우리가 바로 거짓이 되는 거고, 자, 어떤 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단 하나라도 맞으면 뭐가 된다? 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명제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가 여기 보이네요. 자, 0이 아니래요.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a가 또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랍니다. 맞습니까? 근데 a가 뭐라고요? 참이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상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보는 순간에 뭐를 이용해야겠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바로 대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에서 뭐가 아니다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잖아, 종류가.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우를 우리가 구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지요? 자, 그죠? 자, 이거는 명제가 뭐이므로 자, 소수령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이므로 자, 뭐도 대우도 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대우를 적어주셔야죠. 자, 대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x-a가 0이면 자,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는 뭐다? 0이다.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 x는 뭐다? a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x가 a이므로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24는 0이 우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몇 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죠. 자, 이럴 때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a는 2차 방정식의 뭐이므로 그렇죠. 근이죠. 그래서 뭐와 뭐의 관계?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a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더하셔도 됩니다만 딱 보는 순간에 합을 물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대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뭐에서 그렇죠. 관계에 의해 얼마다? 그죠? 우리 여기 있는 1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자,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명제가 참이네 그러면 뭘? 대우도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6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뭐냐면 자, 이렇게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그 조건들 간에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PQR에 우리가 이름을 한번 정해줘 봐라 그런 문제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 자, 우리가 주어지어 있는 이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번에 필요 충분 조건 해가지고 복습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럼 A 더하기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했던 0이래. 이거 우리가 증명에서도 했었던 문제거든요. 자, 결론은 뭐였다? 그렇죠? A, B 둘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요 옆에다 뭘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되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자, 무슨 조건?
P로 충분 요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 전체 제곱이 0이래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제곱에서 0은 이 항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A하고 B가 뭐다?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R이 중요한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은 양변을 제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우리가 절대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어요? 그냥 절대값 기호가 없어진다라고 절대부등식에서 배우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시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은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뭐다? b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죠. 그래서 이 답은 뭐가 되냐면 자 ab가 얼마다? 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A, B는 0.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B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Q 어떻게 되죠? Q. 그러면 A가 B하고 같으면 자,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는 B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슨 조건이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명제는 거짓인데 역은 뭐가 되겠다? 3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가 Q였고 얘가 뭐다? 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Q는 P가 무슨 조건? 그쵸? 자, 이때는 무슨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P는 R이기에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P는 뭐가 되냐면 A는 B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뭐가 되냐면 A, B가 0이 돼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는 B는 0이면 A, B는 0이죠. 당연히 명제는 참인데요. 우리가 역은 뭐가 된다? 우리가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죠? 얘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냐면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한번 볼게요. 자, Q는 R이기에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좀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자, Q를 앞에 둡시다. 왜냐면 는은 우리가 주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주면 Q는 뭐가 되냐면 바로 A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 하면 자, R은 어떻게 되겠어요? A, B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자, 명제 참입니까? 거짓이죠. 왜냐면 같다라고 해서 곱해서 0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까?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해서 0 되는 거는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건 뭐냐면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틀렸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뭐죠? 그죠? 아까 기억이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만 답이냐면 기억만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진 것보다는 그게 뭘 뜻하는지 이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A가 양수일 때 자, 2분의 A 더하기 1이 자, 루트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자, 빈칸에 안 맞는 것을 써넣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 빼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걸 증명하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두 개는 뭐예요? 자, 빼지요. 근데 그 뺀 결과가 뭐가 나온다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자, 루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둘 다 뭐라면 자, 양수라고 하면 제곱을 해도 뭐는 방향 바뀌지 않느냐면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하냐면 제곱을 해줘서 빼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A가 양수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1도 양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루트 A 플러스 1도 당연히 여기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둘 다 양수면 자, 뭐 한다? 우리가 제곱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제곱해서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2분의 a 더하기 1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루트 a 플러스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1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다? 루트 a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풀어주면 자, 그러면 뭐를 풀어준다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예, a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a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바로 4분의 a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a가 무슨 수였기 때문에 이제 양수죠. 예, 그럼 당연히 4분의 a 제곱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자, 뺐는데 제곱했는데 뭐가 된다? 이게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이면 되는데 실제로 뺐더니 0보다 크대. 예, 그러면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요 뭐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졌던 루트 a 플러스 1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집어넣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크기를 비교할 때는 보통 뭐 한다? 그렇죠, 빼죠. 네, 그런데 루트가 들어가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제곱에서 빼는데 주의점. 자, 제일 처음에 반드시 뭐가 되는 것을 양수가 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네, 그죠?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자, P는 뭐라고 되냐면 절대값 x-3이 2보다 작고요. Q는 뭐라고 되냐면 자, A에서부터 B-4 사이래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다? 자, 충분 조건이죠. 이때 A의 최대값과 B의 뭐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제일 처음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P는 뭐 하면 되겠어요? 자,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므로? 네, 충분 조건이므로 자, P는 Q의 뭐다? 예, 바로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PQ는 조건 PQ의 무슨 집합이다? 뭐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지만 이렇게 두셔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이 지금 부등식으로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포함관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P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x-3이 2보다 작네요.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자, 보세요. 절대값이 2보다 작으니까 x-3이 -2에서 2 사이가 되겠고요. 자, 3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어디 사이다? 5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직선 위에,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렇죠. 1에서 5 사이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Q 안에 포함돼야 되죠. 자, 그럼 Q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Q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A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자, B-4 사이인데 자, A도 들어가고 자, 뭐도 들어가요? B-4도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이 범위에 있는 게 뭐가 된다? Q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바로 P가 Q 안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수직선 사이에서 분명히 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 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A하고 1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A는 1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면 당연히 0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A가 뭐다?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크기 비교를 하려면 뭐 한 경우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A가 1이 돼도 될까요? 1이 돼도 될까요? 포함관계 성립할까? 네,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자, Q는 요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포함하는 거고요. 자, P는 1을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A가 뭐가 되더라도 1이 되더라도 자, 1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등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뭐가 좀 더 어렵냐면 부등호 처리가 좀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이걸 비교해 보시면 자, 보세요. B-4는 5보다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뭐다? 5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볼게요. 자, B-4가 5가 돼도 될까요?
될까요? 자, 이때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5를 포함하지만 Q는 자 P는 5를 포함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같더라도 우리가 포함관계 유지가 돼요. 그러면 방금 뭐라고요? 5가 돼도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역시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이 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하시면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렇죠. 9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왔네요. 자, A의 최소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최소값. 자, 그럼 요거는 요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1보다 작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최대값. 잘못했습니다. 최대값. 자, 왜냐면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큰 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B는 9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때는 9보다 큰 부분인데, 자, 뭐가 될 때? 그죠? 이때는 바로 B의 무슨 값이다? 예, 최소값을 구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가 되냐면, 자,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순서가 일단은 무슨 조건이냐에 따라서 포함관계가 성립되고요. 반드시 어디에? 그죠? PQ를 우리가 표시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수직선 사이에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 비교를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중단원 학습전공 제일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은요, 나중에 대단원 평가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될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그런 문제예요. 자, n이 자연수인데요. 자, 다음 문제 참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랍니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되죠. 자,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요거는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자, 대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 보통 n제곱이 3의 배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3의 배수는 우리가 여기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k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3K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가정을 직접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뭐가 나와요? 자, 루트가 나오죠. 자, 근데 루트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배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가정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용하는 우리가 증명을 뭐라고 했냐면, 자, 무슨 증명법이라고 했다? 그렇죠?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것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 간접 증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간접 증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하나는 뭐다? 그죠?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셨고요. 또 하나는 무슨 법을 배우셨다? 규律법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단한 평가에서 규律법 우리가 증명해서 요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명된 정리를 우리가 증명된 명제를 뭐라 불렀었죠? 그래서 정리라 부르거든요. 요것이 나중에 다른 증명에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자, 대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n이 자 뭐다? 자, 부정해야 되죠?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n제곱이 뭐의 배수가 아니다? 자,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제의 뭐다? 대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요거는 이제 가정을 이용할 수가 있네요. 왜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뭐 3의 배수가 아니면 뭐 4의 배수다, 뭐 5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나머지가 얼마다? 그죠? 1인 경우와 2인 경우죠. 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다? 0, 1, 2잖아. 근데 0인 경우가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나머지가 얼마다? 1인 경우하고, 자, 나머지가 얼마다? 그죠? 나머지가 2인 경우로 푸셔야 돼요. 자, 뭐로 나눴을 때? 그쵸? 3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지금 하는 거지 국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할 때는 이렇게 적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아이디어 때문에 제가 잠시 적어드린 거고요.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그럼 일단 n은 이렇게 합니다. 3k-2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3k-, 선생님 나머지가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얼마다? 예, 1입니다. 왜냐하면 2가 뭐다? 모자란단 말이죠. 그럼 1이 뭐한다? 남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k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수니까 k에다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요? 그럼 1 넣으면 3 빼기니까 얼마다? 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 대 2가 어떻게 되겠어요? 6 빼기는 얼마다? 4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3k 플러스 1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사실 이 k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라고 한다면 이 1을 대입했을 때 제일 처음이 그죠? 우리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이라도 어떻게 되죠? k에다 1 넣으면 뭐부터? 4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3k에서 2를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실은 이걸 먼저 앞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뭘? 자, 당연히 얘기했죠. 자, 얘는 하나 모자라요. 그럼 이거 뭐다? 2가 뭐하다? 남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k는 자연수 이렇게 적는 건데 그럼 이거는 k에다 1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다? 그죠? 2. 자, 2 넣으면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수들은 뭐가 되냐면 3으로 나머지가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상에 뭐를 먼저 적으셔도 되냐면 지금은 제가 이걸 먼저 적었는데요. 보통은 뭐를 먼저 적냐면 이걸 먼저 적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관계는 없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n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n이 3k-2면 이렇게 됩니다. 자, n제곱은 그럼 불러보세요. 3k-2의 뭐다?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하면 9k제곱 마이너스 자, 12k 플러스 뭐다? 4가 나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3으로 묶어내는 것이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3 묶어내면 3k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얼마다? 4k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는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 더하기 1하면 뒤에 뭐가 남는다? 1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n이 3k-1이래요. 그럼 이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k-1이 제곱이어서 자,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로 묶을까요? 자,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뒤에 뭐가 남는다? 역시 1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자, 뭐다? n제곱은 바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술형이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요. 자, 제일 처음에 배우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우를 각각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둘 다 n제곱이 뭐가 아니다? 그죠?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술하시면 되냐면 바로 대우가 뭐이므로? 3이므로 자, 주어진 뭐도 그죠? 명제도 거의 다 3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끝맺음 해주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명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법이다? 간접 증명법으로 우리가 적었다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